배나영의 보이스 플러스. 오늘은 여행의 유통기한을 늘려주는 사소하면서도 소소한 여행의 기록을 들고 왔습니다. 소소하게 여행 중독이라는 문상권 작가님이 쓰신 에세이예요. 문상권 작가님은 그야말로 잘 나가던 직장을 때려치고 여행 작가로 사는 삶을 선택한 꿈을 현실로 만드신 분이죠. 책에 보면 국제 경영학을 전공하고 또 관련 자격증을 8개나 취득했다고 되어 있는데, 제가 만나 뵙고 여쭤봤더니 사실 책에 적은 건 굉장히 겸손하게 적으신 것 같고 거의 20개 가까이의 금융 관련 자격증을 따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국내 대기업 보험회사에서 계속 일을 하시다가 어느 날 29 겨울에 사표를 내고 여행 작가로 변신을 하셨어요. 회사를 다니실 때 휴가를 내고 4박 5일 동안 대만으로 자유여행을 다녀오신 기억이 너무 좋아서 그 다음에 인도와 파키스탄, 미얀마, 태국, 베트남 이렇게 캄보디아까지 돌면서 거의 한 6개월 동안 여행하면서 틈틈이 써왔던 일기를 묶어서 이렇게 책으로 펴냈습니다. 문상권 작가님이 쓰신 여행지에서의 착한 기록 몇 개 골라봤습니다. 읽어드릴게요. 소소하게 여행 중독. 문상권 지음, 도서출판 더블N. 프롤로그. 해운대 도서관 노트북 좌석 한 자리를 차지하고 한 달째 여행기를 정리하고 있었다. 번들렌즈와 입문용 DSLR 한 대, 그리고 대만에서 만든 저가형 노트북으로 기록하는 여행기는 특별할 것이 없었다. 언제나처럼 도서관 매점에서 컵라면을 먹고 음료 자판기 앞에 섰다. 전날 돼지 저금통에서 털어온 동전을 손바닥 위에 놓고 하나씩 자판기에 넣었다. 금액을 딱 맞춰왔는데 10원짜리 동전이 계속 반환된다. 호주머니에서 10원을 더 뒤졌지만 야속하게도 없다. 불량 동전 하나가 32살 백수의 점심시간을 망치려 하고 있었다. 속상한 마음에 벤치에 앉아 시간을 죽이고 있는데 동전이 조금 이상했다. 10원짜리가 아니라 5루피였다. 인도 동전이 어떻게 돼지 저금통에 들어갔는지는 모른다. 5루피로 사 먹을 수 있는 짜이와 바나나가 떠올랐다. 짤랑짤랑 호주머니에서 몹시 부끄러운 소리를 내며 자리로 뛰어 올라갔다. 나는 그 순간 새로운 이야기를 더 쓰고 책을 내보기로 결심했다. 평범한 사람들이 여행을 마음먹는 순간, 평범한 사람들이 잊지 못하는 연애, 평범한 사람들의 적당한 자린고비 배낭여행, 평범한 사람들이 바라는 미래라면 쓸 수 있을 것 같았다. 주목을 받거나 받을 가능성이 있는 SNS 스타나 유명인이 아니니까. 그래서 책을 찾는 사람은 적을 수도 있겠지만 누구나 경험할 만한 이야기를 할 수 있다고 생각했다. 도서관에서 빌린 책으로 사진 정리하는 방법을 배우고 출판사에 원고 넣는 법을 공부했다. 여행 중에 휘갈긴 메모지를 뒤져 소재를 찾았다. 다시 설레고 감동하고 반성하는 시간을 가졌다. 그러다 보니 보너스로 책 한 권 분량의 이야기가 만들어졌다. 나는 길 위에서 살고 싶은 사람이다. 때론 관광이 좋지만 조금은 지치고 고독한 여행이면 더 좋다. 그 사이에 일어난 일들을 쓰고 찍어 사람들과 나눌 수 있다면 더 바랄 것이 없다. 내가 여행한 흔적이 독자들에게 조그마한 탄식이나 위로가 된다면 좋겠다. 독자들의 그 흔적은 돌고 돌아 다시 나에게 경건한 시간이 될 것이며 좋은 여행을 위한 바탕이 될 수 있다고 믿는다. 10원짜리 동전이 부족해서 망쳐버린 그날의 점심처럼 같은 곳에서 같은 메뉴로 오늘 점심을 때웠다. 배낭을 꾸리고 터미널이나 공항으로 향하고 싶다. 해운대에서. 사기꾼 세 사람. 말도 많고 탈도 많은 인도, 그 중에서도 가장 악명 높은 아그라, 샤자한의 타지마할이 있는 곳. 타지마할의 아름다움을 보고 싶어 아그라를 찾았다. 아그라역에 내려 50루피면 미리 정해둔 숙소까지 갈 수 있을 것 같았지만 릭샤왈라들은 100루피 이하로는 흥정조차 하지 않았다. 때마침 50루피에 가겠다는 릭샤 운전사를 만났다. 인상이 좋아 보여 한결 수월해졌다. 달리던 릭샤가 멈췄다. 이거 한번 보세요. 많은 외국인이 방명록을 적었어요. 한국어도 있어요. 나는 무슨 말인지 몰라요.
그가 건네준 방명록을 읽어보니 칭찬과 추천이 빼곡했다. 한국 사람들도 이미 수십 명 그를 거쳐갔고 그의 투어 프로그램과 정직함에 만족해했다. 외국어의 필체도 다르니 의심할 여지 없이 신뢰가 생겼다. 나는 그가 좋아졌다. 땡큐 땡큐 나를 위해서 이런 것까지 보여주다니 땡큐 땡큐 고마워요. 당신 정말 좋은 사람이군요. 그에게 연신 고맙다는 인사를 했다. 달리던 릭샤는 다시 한번 멈췄다. 오늘 뭐 할 거예요? 어디 갈 거예요? 내가 데려다 줄게요. 땡큐 땡큐 오늘은 쉬다가 파테푸르 시크리에 갈 거예요. 아그라에서는 타지마할만 가볼 생각이에요. 그러지 말고 아그라 투어를 해봐요. 여기 아주 좋은 데가 많아요. 들어보세요. 그는 아그라의 명소를 들먹이며 투어 프로그램을 소개했다. 땡큐 땡큐 정말 고마워요. 그런데 나는 내일 일은 내일 생각하고 싶어요. 오늘은 파테푸르 시크리에 갈 거예요. 미안해요 미안해요. 나는 짧은 영어에 땡큐 I'm sorry만 반복했다. 그가 조금 지쳐 보여 더 미안했다. 달리던 릭샤는 또 멈췄다. 문, 네가 가려는 숙소는 좁고 오래됐어요. 내가 같은 가격에 더 좋은 곳으로 소개해 줄게요. 아, 리얼리 땡큐. 그런 문제가 있군요. 그런데 괜찮아요. 나는 좁거나 오래돼도 잘 자요. 똑같은 가격인데 더 좋은 곳으로 가보세요. 아, 정말 미안해요. 당신 말이 맞아요. 그런데 나는 원래 가려던 곳이 궁금해요. 마음에 들지 않으면 당신이 추천해준 곳으로 갈게요. 리얼리 땡큐. 나를 돕기 위해 3번이나 릭샤를 세워준 그가 무척 고마웠다. 그렇게 숙소에 도착했다. 그는 파테푸르 시크리에 데려다 주겠다고 했지만 나는 정중히 거절했다. 파테푸르 시크리는 굉장히 멀어서 로컬 버스를 타고 갈 생각이었다. 로컬 버스 정류장까지는 80루피를 생각하고 있었다. 문, 버스 정류장은 멀어요. 100루피에 데려다 줄게요. 기다리고 있을게요. 아, 리얼리 땡큐. 고마워요. 그런데 나는 80루피에 갈 거예요. 못 간다면 할 수 없죠. 나머지는 걸어가면 되니까요. 오늘 너무 고맙고 미안해요. 방을 배정받고 짐을 풀었다. 간단히 씻고 파테푸르 시크리에 가기 위해 서둘렀다. 로비로 내려가자 운전사가 기다리고 있었다. 아, 오늘도 따뜻한 사람을 만나는구나. 문, 내 릭샤를 타고 가요. 미안해요. 나는 80루피밖에 없어요. 내가 돈이 충분하지 않아서 정말 미안해요. 그리고 리얼리 땡큐. 그는 조금 지친 듯 했지만 여전히 이것저것 알려줬다. 파테푸르 시크리에는 식당이 없어요. 여기서 점심을 먹고 가요. 나도 점심을 먹어야 되니까 같이 먹어요. 맛있는 식당이 있어요. 아, 리얼리 땡큐. 그런데 나는 파테푸르 시크리에 가서 먹을 거예요. 그곳 음식이 궁금해요. 시간도 없고요. 파테푸르 시크리 음식은 너무 매워서 절대 못 먹을 거예요. 아, 잘 됐네요. 한국인은 매운 음식을 엄청 좋아해요. 다른 한국 여행자를 만나면 파테푸르 시크리의 음식을 추천해 주세요. 리얼리 땡큐. 미안해요. 그럼 내일 나랑 투어하는 거 어때요? 리얼리 땡큐. 하지만 난 타지마할만 가보려고요. 타지마할은 걸어서 갈 수 있네요. 그는 실망한 기색이 있었지만 새로운 릭샤를 잡아주고 떠났다. 흥정해준 가격은 80루피였다. 파테푸르 시크리는 처음 모습부터 웅장했다. 서로 가이드를 해주겠다며 다가와 무료라고 했지만 그럴 리가 없다는 것쯤은 알고 있었다. 사진을 찍으려고 하면 그것보다 더 나은 포인트가 있다며 따라다니는 남자가 있었다. 원래 가려던 곳이었는데 마치 그의 추천으로 움직이고 있는 꼴이 되었다. 의도하지 않았지만 기막힌 상황이 자꾸 연출되자 할 수 없이 가이드를 부탁하는 모양새가 됐다. 난 어차피 영어를 잘 알아듣지 못해서 설명을 이해할 순 없지만 50루피쯤 가이드 비용을 낼 결심을 했다. 길이 없을 것 같은 골목을 지나고 문을 열 때마다 볼만한 유적이 나타났다. 친절한 그는 사진을 찍을 수 있도록 자리를 마련해 주곤 했다. 그러다가 지나치는 사람들과 어떤 말을 주고받으며 나의 눈치를 살폈다. 불안한 마음이 들었고 그가 한눈을 판 사이
지갑을 뒷주머니에 숨기고 호주머니에 150루피만 남겼다. 그가 마지막으로 열어준 문으로 들어가자 보석과 조각상 장사꾼이 있었다. 돌아나가려 하자 가이드가 문을 잠가버렸다. 우리 가족이 하는 기념품점이야. 하나 골라봐. 넌 친구니까 싸게 해줄게. 속으로 놀라긴 했지만 두렵지는 않았다. 게다가 50루피쯤은 주려고 했던 거니까. 이것저것 만지며 가격을 물었다. 엄지손톱만한 코끼리 조각이 300루피라고 했다. 기가 막혔다. 어쩌지, 나는 돈이 50루피밖에 없는데. 달러도 괜찮아. 한국 돈도 괜찮아. 네가 원하면 살 수 있어. 싸게 해줄게. 나는 인도 돈 50루피밖에 없어. 이걸로 살 수 있는 게 없네. 싸게 해줄게. 200루피. 나는 호주머니를 까뒤집어 보여줬다. 이것 봐. 150루피밖에 없잖아. 당황하는 그들은 100루피를 불렀다. 나는 태연하게 돈을 보여주며 말했다. 자, 150루피가 있지? 여기서 차비를 빼고 점심값을 빼면 50루피밖에 안 남아. 50루피짜리는 없어? 나는 50루피의 코끼리 조각상을 샀다. 물론 원래 가격의 5배쯤 비싼 가격이었다. 가이드는 나를 출구까지 데려다 줬다. 오늘 어땠어? 가이드 비용 줄 생각은 없어? 리얼리 땡큐. 오늘 좋았어. 아까 50루피를 너에게 주려던 건데 아쉽네. 코끼리 조각을 안 샀으면 너가 50루피를 받을 수 있었을 텐데. 태연이 뒤돌아서며 생각했다. 뒷주머니에 든 지갑을 꺼내 보여주면 그는 어떤 표정일까? 심술궂은 생각을 하니 이 모든 상황이 웃겼다. 숙소로 돌아와서 맥주 한 잔이 생각났다. 67 식당을 찾아다녔지만 맥주는 모두 150루피. 너무 비쌌다. 할 수 없이 와인숍을 직접 찾았다. 가격은 150루피. 어이가 없어 뒤돌아섰다. 현지인들은 이미 싼 가격에 사가는데 외국인에게만 배짱 장사를 하고 있었다. 돌아오는 길에 식당에 들러 다시 흥정을 했다. 140루피에 맥주 한 병을 마시기로 했다. 와인숍보다 식당이 더 싸다니. 루프탑에 앉아 있는데 식당 주인이 보였다. 와인숍에서 맥주를 사서 나오고 있었다. 식당 주인에게는 모른 척하며 시원하게 마셨다. 계산을 하려는데 150루피를 달라고 했다. 10루피는 시원하게 만드는 값이라며. 결국 150루피를 지불한 거다. 하루에 참 많은 일이 있었다. 아침에는 좋은 릭샤꾼을 만나고 오후에는 사기꾼이 던진 그물에서 가까스로 탈출했다. 저녁에는 좋은 경험을 했다. 비어는 140루피지만 쿨 비어는 150루피가 된다는 사실. 그런데 얼마 뒤 반전이 있었다. 아침에 만났던 좋은 사람이 사실은 가장 악질 사기꾼이었다. 그는 언제나 기차역에서 저렴한 릭샤비를 부른다. 그리고 신뢰가 생기면 약속된 식당에 데려가 바가지를 씌우거나 투어 중에 술을 마셔버려 관광객 스스로 투어를 거부하게 만들고 자신이 커미션을 받는 숙소를 추천했다. 그에게 당한 한국 관광객으로부터 들은 얘기다. 나에게 사기를 치려고 여러 번 미끼를 던졌지만 나는 걸려들지 않았다. 그를 의심했기 때문에 무사했던 것이 아니라 그를 좋은 사람이라고 착각한 덕분이다. 하지만 가슴을 쓸어내리긴 했다. 만약 그에게 아침부터 봉변을 당했다면 그 이후의 내 여행은 어떻게 됐을까? 사기꾼은 괘씸하다. 나쁜 사람이다. 비판받거나 벌을 받아 마땅하다. 좋지 않은 일을 당하면 불편하다. 원망이나 미움이 마음을 어지럽힌다. 일행이 있다면 부끄럽고 책임감을 느낀다. 힘이 빠지고 다른 일까지 하기 싫어진다. 하지만 미움이 커지거나 번질 필요는 없다. 사람이 미우면 도시가 미워지고 나라가 원망스럽고 여행까지 후회한다. 함께 있는 사람들에게 투정을 넘어 짜증을 낼지도 모른다. 어느새 지쳐버린 삶에서 자주 화가 난다면 어쩌면 나 자신에게 화를 내는 중인지도 모른다. 틈 없는 사람이 되어가는 것을 똑똑한 사람이 되어가는 것으로 착각해서는 안 된다. 10대의 영혼으로 살고 싶다. 그때의 순수함을 가지고 부딪혀보는 여행. 비록 다치고 아프더라도 미움이나 원망을 일상까지 가지고 돌아가지 않도록. 공공의 적. 인도 여행 중 나의 단골 멘트. 인도 여행엔 인상 쓸 일이 없었어요. 좋은 곳, 좋은 사람들 뿐이에요.
배낭 여행자들이 모이는 값싼 게스트하우스에서 만난 여행자들은 이런 나에게 갸우뚱이다. 마주쳤던 한국 여행자들도 나의 이런 단골 멘트를 이해하지 못한다. 심지어 여행자들의 분풀이를 받아야 할 때도 있다. 한번 당해봐야 알 거란 충고도 받는다. 남들이 만난 사기꾼을 만나 똑같은 수법에 당할 뻔했다는 걸 나중에 알게 된 적도 있다. 그 위기 속에서 내가 했던 말은 Thank you, sorry, I believe you, know your problem. 영어를 잘 못하니 늘 이 말들만 반복한다. 눈을 꼭 마주치고 상황에 맞는 표정을 보여준다. 손을 잡을 땐 온기가 전달될 만큼 적당히 힘을 준다. 이해는 못하지만 당신에게 집중하려 애쓰는 중이라는 걸 온몸으로 표현한다. 전기와 물을 아껴주려고 노력하고 음식은 조금 넉넉히 시킨다. 모든 음식엔 엄지를 치켜둔다. 낯선 사람에겐 생수를 먼저 권한다. 숙소를 정하면 몇 가지 좋은 점을 콕 집어 감사 인사를 한다. 경찰과 군인에게 그 나라와 일에 대한 존중과 존경을 표한다. 어린이와 노인에게 카메라부터 들이대지 않는다. 조금 느리거나 고장이 나더라도 인상 쓰지 않고 이야기한다. 더운 나라에서 덥다고 불평하지 않는다. 빠르지 못하거나 더러운 것으로 그 나라와 사람을 판단하지 않는다. 특히 피부색이나 생김새, 경제지표는 완전히 지워야 한다. 고마워요. 미안해요. 당신 잘못이 아니에요. 나는 믿어요. 운동화. 신발이 그게 뭐예요? 네? 아니 그 신발로 어딜 간단 말이에요? 여행한다는 사람이 제대로 된 신발도 하나 없어요? 내 컨버스 운동화가 마음에 안 드는 모양이다. 레에서였는지 판공초에서였는지 맥레오드 간즈 혹은 파키스탄 파수에서였는지 기억은 나지 않는다. 험한 산길, 눈길, 비포장도로를 몇 시간씩 걸어야 하는데 고작 컨버스 운동화라는 것이 준비의 불성실로 보인 모양이다. 이런 핀잔을 몇 번 들을 때마다 여행을 모독한 사람처럼 여기는 상대방이 불편했다. 6개월의 여행 동안 히말라야의 고산과 설산을 누비면서 땅을 짚고 산을 오르면서도 컨버스 운동화 한 켤레면 충분했다. 발이 편하지 않다고 오래 걷지 못한다고 걱정하는 분들에겐 괜찮다고 대답했다. 보름씩 걷는 것도 아니고 고작 하루 이틀, 그것도 대여섯 시간인데요 뭘. 한국에서는 출퇴근길에 늘 이 정도는 걷는답니다. 주말에는 몇 시간씩 영화를 보고 쇼핑을 해요. 가끔 놀이동산을 가거나 소풍을 가기도 하지요. 사정상 구두를 신는 날도 있어요. 등산화를 신고 쇼핑을 해본 적은 없지만 전혀 불편하진 않던데요. 등산화나 트레킹화 끈을 조이는 상대에겐 좋게 들릴 턱이 없다. 그걸 알면서도 속 좁게 대답하는 나를 보면 아직도 한참 멀었구나 하는 생각이 들지만 산에 갈 때는 등산화, 걸을 땐 트레킹화를 신어야 한다는 생각을 비틀어주고 싶었다. 여행은 출발하면 반대편 결승점에 도달해야 하는 경주가 아니다. 정상에 올라 확인 도장을 받을 필요가 없다. 걷고 싶은 마음을 끝까지 잘 간직한 채 오감을 일깨워 시공간을 느끼다 멈추는 곳이 목적지가 된다. 비가 오면 등산화가 젖을까 다음 날로 미루기보다 신발을 적셔가며 가고 싶은 만큼 걷다가 돌아와도 괜찮다. 경험이 적은 대학생이나 늦었지만 버킷리스트를 실현하기 위해 여행을 시작한 장년에게는 사소한 것들도 감동으로 다가올 수 있다. 그들의 여행지와 경험에 대해 듣는 것은 즐거운 일이며 나에게는 다른 방식의 여행이다. 그런데 그 순간 불쑥 끼어드는 이가 있다. 아이 아니지. 소금 사막은 우유니를 가야지. 정말 멋지더라니까. 3000m 가지고 뭘. 나는 5000m에서도 고산병을 이겨냈다니까. 10시간 연착은 별거 아니야. 나는 하루가 넘은 적도 있어. 나는 일주일에 4번이나 초대를 받아봤어. 자기 딸을 소개해 주더라니까. 눈이 2m는 쌓여야 힘들지. 눈 속에 갇힐 뻔했어. 그에겐 여행마저 스펙이나 경쟁이 돼버린 걸까. 정성스레 드라이 클리닝된 정장을 입고 간 결혼식장에서 신랑 신부의 이름도 모른 채 뷔페 접시를 나르는 것보다 진심 어린 박수와 환호를 보내는 게 아름다운 것처럼 여행도 마찬가지다. 1000m에서 느낀 감동이 5000m에서 느낀 감동보다 못하지 않다.
1km의 트레킹이 15km의 트레킹보다 부족하지 않다. 개개인의 감정과 사연이 자연과 사람을 통해서 각성하는 순간은 자신이 아니면 아무도 이해할 수 없다. 그 순간은 차곡차곡 쌓여 어떤 계기를 통해서 폭발하듯 발현된다. 그 계기는 언제 어디서 만나게 될지 알 수 없다. 사실 컨버스 운동화를 선택한 건 주머니 사정과 배낭의 부피 때문이다. 줄어드는 통장 잔고를 하루에도 몇 번씩 확인하던 찰나 19,900원을 보는 순간 클릭하고 말았다. 위아래로 포기해어 누르니 벽돌 한 장 부피도 되지 않는 운동화는 제격이었다. 6개 나라를 여행하고 마지막 여행지인 미얀마에서 운동화와 작별했다. 작별 여행은 껄로 트레킹이었다. 인간의 접근을 허락하지 않으려는 위대한 절경으로 다가가는 것이 아니라 친근한 자연과 소수민족 마을을 편안하게 거닐며 진짜 미얀마를 여행할 수 있는 시간. 밍글라바, 인사를 건네면 반드시 돌아온다. 농사짓는 농부와 소를 만나고 가이드의 배려로 현지 학교를 방문하고 물고기를 잡는 어부의 현장을 볼 수 있다. 대나무를 엮어 만든 나무집에서 잠들고 화장실을 가려다가 쏟아지는 별을 막으려 우산을 펼쳐야만 할 것 같다. 신비로운 풀이나 곡식을 만나면 가이드의 설명을 들으며 쉬어가고 사진을 찍고 싶을 때는 얼마든지 시간을 낼 수 있다. 아무도 재촉하거나 강요하지 않아 편안하게 걷는 트레킹. 운동화는 많이 해졌다. 특별히 신발에 정이 들지는 않았다. 숙소에 도착하자마자 비닐봉지에 넣어 쓰레기통 옆에 놔뒀다. 비싼 장비가 아니니 미련 없이 결정을 내릴 수 있었다. 배낭 무게가 줄었다는 생각에 오히려 기분이 좋았다. 출발하면서는 앞배낭까지 가득 차 있었지만 지금은 배낭 하나에 노트북과 카메라를 모두 넣어도 공간이 남을 만큼 가볍다. 그날 밤 비싸고 좋은 운동화를 고르는 꿈을 꿨다. 몇 번이나 뒤척이며 잠을 깨도 다시 눈을 감으면 같은 꿈이었다. 실은 속으로 좋은 운동화가 부러웠던 걸까? 다음 날 곰곰이 생각하다가 꿈이 하려던 이야기를 알았다. 4,000km가 넘어 몇 개월을 걸어야 하는 코스, 미국의 PCT 트레킹을 준비하고 있었으리라. 꿈을 걷기 위해서는 몇 개월치의 여행 경비와 비행기표가 필요하고 마련하려면 몇 년의 직장 생활이 필요하다. 중간중간 보편적인 삶을 살다 보면 시간은 더 늦어질 수도 있다. 하지만 나는 안다. 좋은 운동화 한 켤레를 먼저 사두면 그 시간은 많이 앞당겨진다는 사실을. 여행은 사소하게 시작될수록 좋다. 가끔은 기대하지 않는 것이 기억에 남는다. 여행이란 진정한 나를 만나는 시간임을 알려주는 소소하게 여행 중독 읽어봤습니다. 좋아요, 구독, 읽고 싶은 책 댓글로 남겨주시고요. 오늘도 행복한 여행 같은 하루 되세요.